할게요. 일단은 영상 진단하기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엑스레이죠. 병원마다 엑스레이는 웬만하면 다 있죠. 작은 병원도 있고, 대신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엑스레이 없는 데가 꽤 있어요. 엑스레이가 이제 정말 1인이 하는 병원, 정말 그 원장이 혼자 하든지, 원장 한 명, 테크니션 한 명 있든지, 아니면은 그 시골에는 아직도 그 가축병원이라 그래서 그냥 소, 돼지도 이제 막 보면서 개 들어오면 개 좀 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엑스레이 없는 데도 꽤 있고, 엑스레이도 사실 지금은 디지털 엑스레이지만 이전에는 필름을 가지고 일일이 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쉽게 사실 들어올 수 없는 기계였고, 왜냐하면 뭐 현상하려고 하면은 뭐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도 디지털 엑스레이라고 해도 초반에 들여놓은 좀 오래된 기계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싼 돈 주고 옛날에 이제 사가지고 아직도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병원의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고 규모가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엑스레이를 보면 나도 잘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뭐지? 뭐 윈가, 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명암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명암이 이제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어요.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정이 필요하지가 않죠. 가만히 서 계세요. 숨 참으세요. 뭐 숨 들이마시세요 하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강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뒤로 지금 누운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누군가 보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고양이는 어때요? 난리가 나죠. 보정을 해줘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동물 엑스레이라는 게 찍기가 일단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영상 진단하기 또 중요한 게 뭐죠? 초음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초음파로 진단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음파를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엑스레이는 잠깐 보정하면 끝나지만 초음파는 어떻죠? 다 보셨겠지만 한 보통 두 사람 정도가 꽉 잡고 보정을 하고 이 초음파를 보는 수의 선생님이 세워라 내워라 보고 앉아 있어요. 길게는 막 1시간, 1시간 반씩 봅니다. 그럼 그 어두운 방에서 졸음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프로브라 그러죠. 프로브를 가지고 리딩하는 거는 수의사들이 대부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초음파에 있어서 털을 깎는다든지 그 상모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젤 바르고, 그 다음에 보정하고 그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CT라든지 MRI 같은 영상기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CT 있는 데가 정말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규모가 있으면, 제가 보니까 수의사가 그래도 한 8, 9명 되는 병원은 웬만하면 CT가 있는 것 같아요. CT, 그 다음에 MRI는 사실 많진 않아요. MRI는 CT에 비해서 요새는 이제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고, MRI 가지고 있으면 진짜 큰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그렇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으로 나왔던 스카이 동물병원은 MRI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물병원에서 이제 일할 때, 제가 일하던 쪽에서 제일 큰 병원은 광주에도 스카이 병원이 있어요. 스카이 병원이 분점이 많기 때문에 광주에도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이제 광역시로 큰 도시잖아요. 근데도 MRI는 그 스카이밖에 없었어요. CT는 꽤 있었는데,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한 데가 일단은 많지는 않고 찍기가 쉽지는 않아요. MRI는 수월하지는 않고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취 같은 것도 또 막 더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요도도 보통 CT는 뭐 암이라든지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보통 CT를 찍게 되고, MRI는 이제 연부 조직 같은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MRI를 찍는데, 제일 많이 찍는 쪽이 이제 뇌 쪽이나 아니면은 디스크 같은 거 있으면 척추 같은 거 많이 찍는 편이에요. 어쨌든 CT의 활용도가 요새 많이 늘어나면서 CT를 많이 일단 들여놓고, 그 다음에 병원이 좀 크고 많이 이제 잘 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MRI까지 있는데, 자, 일단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는 일단 엑스레이는 웬만한 수의사들은 다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냥 사진 보고 할 수 있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초음파는 잘 못 봐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요새 큰 병원에 가면 영상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 진단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수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보통 전문으로 보게 되고, 작은 병원은 뭐 그냥 수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봅니다. 대신에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초음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보는 분이 흔하진 않아요. 그냥 학위 없는 분들 중에서는. 다만 이제 복부 초음파 정도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CT나 MRI는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리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CT나 MRI는 대부분 영상 진단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작으면은 기계가 있어도 이걸 리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리딩하는 걸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리딩을 못해요. 이거를 CT나 MRI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 진단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리딩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CT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잘 하시는 원장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큰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진단을 전공으로 하는 그 수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리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영상 진단하기라는 건 옛날에는 방사선이라고 해갖고 그냥 방사선 쪽이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랑 CT인데 그때는 CT도 별로 없었고 옛날에는 말 그대로 엑스레이만 하는 거였어요. 영상 진단하기. 그런데 영상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방사선, 뭐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이 학문을 포괄적으로 영상 진단하기라고 불러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다. 촬영 이외의 해석과 진단은 보통 수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하게 되고, CT나 MRI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테크니션이 하든 뭐 수의사가 하든 이건 뭐 기계 다루는 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거, 그리고 초음파는 여러분이 별로 할 게 없다 그랬죠. 보통 보정만 하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노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다른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CT나 MRI는 한 번 찍는데 수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툭 하면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가격이 싸죠. 2장 찍는데 요새 얼마인지 요새 병원마다 다른데 수가가 조금 통일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데에서는 2장 찍는데 44,000원이었어요. 44,000원 정도면 이제 찍을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이제 많이 찍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찍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자,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 안전, 촬영 범위, 보정법, 촬영 방법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촬영 범위, 그 다음에 노출 조건, 보정하는 방법 이런 게 부위에 따라 다 다르고, 중요한 거는 방사선 안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엑스레이 사람 여러분들 이제 뭐 병원 가서 폐 엑스레이 같은 거,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어떻게 되죠? 다 차폐된 곳에서 여러분만 이제 살짝 노출이 되고, 건너편 방이나 뭐 유리로 된 그런 곳에서 자, 숨 들이마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방사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찍는 사람은 반드시 방사선이랑 차폐가 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부로 된 옷이라든가 이런 걸 입고 방사선이 쬐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방사선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이라든지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특히 가임기 여성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이제 나이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나중에 불임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이 쬐을 때 얘기지만, 하지만 어쨌든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찍을 때는 이런 안전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를 하고, 방사선을 차폐한 상태에서, 차폐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막아낸다는 거죠. 막아낸 상태에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방사선 촬영의 종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방사선 촬영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엑스레이 일반 촬영하는 거, 그래서 복부, 흉부, 관절, 그
그 다음 조형검사라 그래가지고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하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조형제를 먹고, 강아지는 안 먹죠. 먹으라 그러면 억지로 밀어 넣는 거죠. 조형제 주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찍는 거죠. 조형제 주자마자 5분 있다, 15분 있다, 30분 있다,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24시간 있다,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초음파 보정 같은 거 할 때 그 수의사가 그 방광천자라 그래갖고 방광에 있는 오줌을 좀 빼죠. 소변 검사하려고. 그건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소변 검사할 때 그냥 컵 주고 받아오세요 하면은 받아오죠, 알아서. 동물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줌을 싸는 타이밍에 밑에다 이제 컵을 딱 대든지 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얘가 오줌을 언제 쌀 줄 알고, 그죠? 안 보는 사이에 그냥 싹 싸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오줌을 받아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받아온 오줌은 집에서 보통 받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하고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천자라 그래서 바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초음파가 가이드를 이제 쭉 해주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주사로 갖다가 소변을 채취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초음파로 채취된 시료, 그러면은 오줌이 이제 시료가 채취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소변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임상병리학 시간에 혹시 FNA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FNA는 조직을 이제 조금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초음파로 소변만 채취하는 게 아니고 그 초음파로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심지어 뭐 폐나 이런 데까지 그 바늘을 찔러가지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직을 조금 떼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FNA 검사라 그래서 조직 이제 그 슬라이드 만들어갖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 이거 뭐 임상병리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CT나 MRI 같은 거 촬영하는 거, 영상진단 간호사가 이제 있어서 요새는 병원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대형 병원에 CT, MRI 같은 장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CT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영상진단 간호사가 전문화되는 추세로 이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영상진단 간호사가 미국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테크니션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크니션 하기 위해서 한국처럼 이제 2년제 대학 졸업하면은 테크니션 시험 봐야 테크니션이 되긴 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마취면 마취, 치과면 치과, 한 몇천 시간 정도 일했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전문가라는 거야. 전문 테크니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딱 되면은 딱 그 분야만 해요. 그러니까 방사선 찍는 거면 방사선.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실력이 좋아요. 실력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들보다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영상 쪽 테크니션이라 그러면 적어도 찍는 데 있어서는 수의사보다 훨씬 잘 찍어요.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노출 조건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재촬영해서 좀 퀄리티가 좋은 사진들을 수의사한테 주면은 수의사가 그걸 딱 리딩하기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도 보시면은 CT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지금 조건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CT 촬영하고 있고, 어쨌든 영상진단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간호사도 일단 내년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미국처럼 조금 전문화된 쪽으로 그렇게 될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분이 영상 테크니션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지금 엑스레이 찍는 거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학생이에요. 여긴 학생이고 이 사람은 체이스, 얘는 에밀리, 같이 이제 있었던 학생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영상 전문 간호사 3명이 있어요. 지도를 해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이제 찍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엑스레이 기계예요. 보통 엑스레이 기계는 이렇게 생긴 거는 못 봤죠. 그냥 위에 이제 엑스레이 기계 달려있고 걔는 밑에 누워갖고 찍죠. 근데 지금 뭘 찍어요? 말을 찍고 있어요. 말 다리를 찍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말, 소 이런 거 엑스레이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뒤에다가 판을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거예요. 지금 차폐를 위해서 이런 거 입었죠. 그래서 이 간호사 이름 수라는 간호사인데 수가 지금 이렇게 요거 조절해 노출 조건 같은 거 조절해 가면서 말이 그래도 수네요. 이렇게 보통 서 있어요.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습니다. 근데 안 순한 애들은 진정제 같은 걸 먹이면은 꾸벅꾸벅 졸면서 서 있어요. 이렇게 되고 요건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대형견이 많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마취를 많이 합니다. 큰 강아지는 사실 컨트롤이 안 돼요, 잘. 그리고 다른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찍고 내리죠. 근데 여기는 테크니션들 진짜 전문가들이 찍기 때문에 그냥 이냥저냥한 사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진의 퀄리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은 애가 이제 축 늘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몸을 갖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겠죠. 움직임이 아예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관절을 찍는 거고 그 어디죠? 무릎에 저기 십자인대 문제 있는지 이제 그걸 찍는 거고 얘는 지금 요거 트로프라 그런다 그랬죠? 요 V자로 된 걸 트로프라 그래요. 보통 수술대 같은 걸로도 쓰는데 눕혀가지고 지금 마취된 상태죠. 눕혀가지고 어디 이제 찍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CT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제 CT실이 있는데 CT도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필름이 나와요. 필름 나오면은 막 이거 암실해갖고 현상해가지고 이거 불빛 나오는 거 있죠. 이 뒤에서 보고 이런 게 이제 필름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가 또 있어요. 처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많았어요. 다 필름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건국대에 있었는데 건국대 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제 입학해서 봤을 때는 다 필름으로 했어요. 필름으로 해갖고 그거 워싱하고 현상하고 뭐 린스하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 이것저것 손 들어갈 게 많은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 찍고 컴퓨터로 나옵니다. 노출 조건 같은 것도 쉽게 이제 디지털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거의 뭐 한 100%가 다 이런 디지털 엑스레이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찍는 부분이 이제 쉽다. 찍고 리딩하는 거 다 쉬워졌고 자 엑스레이의 원리가 뭐냐면은 뭐 원리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아실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소드, 에노드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주 강력한 빔을 이 텅스텐으로 된 타겟에다가 팍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산란되면서 빛을 그 물체를 투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들어있는 걸 갖다가 튜브라 그래요. 요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이제 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일렉트론이라 그러면 전자죠. 전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팍 때리면은 여기 이제 텅스텐에 맞고 엑스레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엑스레이 기계는 튜브가 있어요. 왜? 이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튜브예요. 얘가 튜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저기는 이제 튜브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튜브에서 이제 뭐 음극에서 양극으로 땅 때리면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산란이 되겠죠. 그러면 동물이 있으면은 엑스레이가 빛을 동물을 투과하면서 요 밑에서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진이 생성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죠? 모니터로 보게 되죠. 요 정도 되면 아주 좋은 엑스레이 기계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엑스레이 기계고 진짜 제 친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진짜 완전 구형 엑스레이거든요. 화질 같은 것도 안 좋지만 사진이 디지털로는 나오는데 조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요새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된 게 많이 나오고 자 엑스레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 조건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엑스레이 촬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출 조건을 갖다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엑스레이 촬영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출 조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콜리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콜리메이터는 그냥 제가 미국말로 써놨어요. 영어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말로 뭐라 부르냐면 시준기라 불러요. 시준기. 시준기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보건사 시험을 보게 되면 시준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준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콜리메이터는 시준기라고 부르고 부위보다 너무 크면 사진이 퍼진다. 그래서 부위에 맞게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하게 되면은 이 시준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조절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KVP, 마스. 요거 이제 마스라 부르고 요거 KVP라 부르는데 KVP를 올릴수록 엑스레이가 까매져요. 자, 엑스레이는 어떻죠? 하얀 게 있고 까만 게 있죠. 그리고 그 중간 색깔이 뭐 회색도 있고 어쨌든 흑백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KVP는 엑스레이가 이제 흑백으로 돼서 까맣든지 하얗든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 수치가 커지면은 엑스레이가 까맣게 나와요. 엑스레이가 까매지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빛의 색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뒤에 어차피 다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은 대비도가 낮아져요. 대비도가 낮아지는데 다 까매져 버리니까 대비도라는 거는 장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장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제가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MAS는 마스라고 부르는데 마스는 빛의 양이에요. 그 광선의 양이에요. 엑스레이 광선의 양이고 이거는 이제 커질수록 엑스레이가 마찬가지로 까매져요. KVP든 마스든 커질수록 엑스레이는 까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쩔 때 이제 조절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KVP나 마스를 테크니션들이 막 어렵게 얘는 뭐 얘가 뭐 이렇게 흉곽이 두꺼우니까 뭐 KVP를 조금 올릴까 마스를 내릴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아예 그냥 뭐 5kg의 강아지 흉부를 찍는다. 그럼 KVP 얼마, 마스 얼마 이게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통 병원에서 이제 설정을 해놓든지 아니면 붙여놓든지 합니다. 그럼 딱 그거에 맞게 그냥 숫자를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방사선 영상 진단하기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콜리메이터 시중기를 봅시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뭐가 달려있죠. 얘가 시중기예요. 콜리메이터 얘예요. 얘. 이건 저희 병원에 있던 건데 보니까 학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얘가 시중기인데 얘가 뭐냐면은 빛을 쬐주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광선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위에 튜브에 맞고 땡 맞고 밑에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을 갖다가 내가 모아서 찍을 건지 넓게 찍을 건지 이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강아지가 작으면은 빛을 모아서 짧게 이렇게 이 범위를 짧게 해서 찍어야겠죠. 강아지가 크면은 범위를 넓게 해서 찍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무조건 넓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강아지인데 넓게 하면은 빛이 퍼져버려서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나오나? 네,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이즈에 맞게 시중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흉부를 찍는다. 그러면은 요만한 강아지라 그러면 그 강아지의 흉부에 맞게 시중기를 조절을 하고 이만한 강아지다. 그러면 그 강아지 흉부에 맞게 시중기를 마찬가지로 콜리메이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쵸? 자,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되게 쉬워요. 얘를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좌우가 늘어나고 하나는 봐요. 좌우가 늘어나죠. 하나는 위아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위아래를 그냥 좁히고 싶다. 그럼 얘를 갖다가 조절하면 되죠. 좌우를 좁히고 싶다. 얘를 갖다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위아래랑 좌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거는 되게 밝은 데 있는 경우고 엑스레이는 보통 어두운 데서 좀 많이 찍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포커스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총 쏘든지 뭐 하든지 한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몸 자체가 우리가 찍으려는 부위 자체가 반드시 시준기의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있던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자, 손이 얼마네요? 손이 요만하죠? 그래서 시중기를 제 손에 맞춰서 지금 자꾸 내가 시중기 콜리메이터 쓰자놓고 자꾸 또 시중기라고 부르네. 콜리메이터라고 부를게요. 그냥 콜리메이터를 갖다가 요 사이즈에 딱 맞게 하면은 어때요? 지금 사이즈에 맞게 손이 지금 깔끔하게 나왔죠? 그쵸? 자, 이번에는 손은 그냥 요만한데 진짜 내가 크게 해버렸다. 자, 손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뼈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미세한 차이가 조금 보이세요? 여기는 지금 뼈 끝까지 선명한데 얘는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고, 자, 두 번째 차이는 뭐예요? 얘는 지금 뼈 말고 살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죠. 이거 살이죠. 연부 조직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고 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보일 것 같아. 근데 얘는 어떻죠? 얘는 손가락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얘 손가락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거는 범위는 좁은데 넓은 부위로 빛이 산란되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이제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딱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찍었으니까 빛이 모아져서 깨끗하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개를 갖다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찍어버리면은 나중에 수의사들이 리딩할 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 중에, 자,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갔든지 이제 테크니션 동물보건사로 이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조절해주는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잘 조절하고 보정만 잘해주면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자, 찍으려는 부위에 콜리메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얘도 지금 사실 손가락이 조금 잘렸죠. 그럼 콜리메이터가 사실 조금 더 컸어야 되죠. 그죠? 어쨌든 강아지라든지 강아지 내가 흉부를 찍고 싶다. 뭐 복부를 찍고 싶다. 그럼 그거에 맞게 딱 맞게 콜리메이터를 조정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KVP라는 거는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유념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죠. 킬로 볼티지 피크라 그래갖고 쏘는 광선의 에너지예요.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때린다 그랬죠? 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튜브의 전압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산테스 룰이라고 해갖고 thickness는 뭐냐면은 몸의 두께예요. 이거는 몸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되는데, 몸의 두께에다가 2를 곱한 후에 40을 더하면 그 강아지에 맞는 KVP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냥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KVP는 대비도와 밀도에 큰 영향을 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VP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비도. 대비도라는 거는 장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KVP가 높을수록 밀도가 올라가서, 왜냐하면 쏘는 광선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광선으로 때리잖아요. 강한 광선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아지를 쉽게 투과를 해버리죠. 그러면 쉽게 투과해가지고 다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투과가 잘 안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야지 하얗게 나오는데,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있어, 투과되는 부분, 투과가 조금 덜 되는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엑스레이 하얀색, 까만색 구분해서 읽는데, KVP가 너무 높으면 그냥 다 투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이 그냥 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밀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콘트라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비도는 보려고 하는 장기나 뼈 등이 얼마나 구분이 잘 되는지의 여부이다. 자, KVP가 상승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쏘는 광선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투과가 잘 되면서 까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비도는 줄어들면서 다 까맣게 나오니까 장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까맣게 나오고 장기 구분은 더 안 된다. 내가 딱 찍어봤더니 사진 너무 까맣게 나왔는데, 그러면 KVP를 내려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장기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요게 위에요. 요게 간이고 우리 뱃속이에요. 뱃속. 강아지 뱃속이에요. 그 다음 신장. 그 다음 얘는 똥이에요. 똥. 대장. 음식물. 윗속에 음식물이 가득 찼죠. 지금 똥이 지금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여긴 소장. 방광까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척추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사진에서 장기 구분이 돼요? 깨끗하게 되죠? 무슨 장기인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긴 것들이 이렇게 다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대비도가 높은 거예요. 아까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애, 대비도라는 애가 높은 거예요. 왜? 서로 대비가 잘 돼서 장기가 잘 보이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장기가 구분이 돼요? 네, 장기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얘는 대비도가 낮은 거예요. KVP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진 않고 KVP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너무 까맣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VP 올릴 때는 장기 구분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유념을 하고 자 지금 이제 KVP가 이건 사람 사진인데 좋은 사진을 못 구해서 자 지금 이제 KVP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너무 높으면 사진은 까맣고 안에 있는 거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너무 낮으면은 다 하얗게 나오고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KVP 지금 이거 낮고 높고 하는데 하얘진 거에서 조금씩 더 까맣게 나오죠. 얘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 점점 까맣게 나오고 이전에는 얘가 지금 척추라 그러면 척추랑 살이랑 구분이 됐는데 KVP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구분 잘 안 되고 여기는 그냥 까맣게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색깔은 까매지고 그쵸? 밀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구분이 안 되는 대비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